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그 밑에 39페이지 밑에 보면 자, 큰 번호 5번에 표시 광고 의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일단 1번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공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밑에 그 옆에 이 부분을 형광펜을 좀 있으면 칠해 놓으세요. 이게 작년 교재와 올해 교재의 결정적인 차이기 때문에 시험장 갈 때 알고 가야 돼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써 있죠. 이게 너무 많이 심하니까 이제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지금 이 표시 광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떤 경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긴 거냐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요렇게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데 보면은 요렇게 박스 광고 같은 거 있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상계동에 예를 들어서 상계 아파트다. 뭐 시가가 뭐 3억이다, 뭐 5억이다, 가격 절충 가능,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보면 24시간 상담 한영, 예를 들어 010-123-4567 김 실장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김 실장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모르지. 이해 가죠? 010-123-4567 이게 등록되지 않은 대포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 뭐 나중에 적발해서 해놓으니까 사실은 뭐 보조원인데 광고 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냥 중개업을 하는 무등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노원구청 공무원으로서 이런 광고들을 딱 보게 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김 실장이라고만 딱 써놓으면 당신 뭔데 무등록이냐고. 아니라고. 나 사실 취업했다고 하면서 무등록 개공이지만 지도 감독이 뜰 것 같으면 막바로 그 자리에서 아는 사람 통해서 중개 보조원으로 취업해버릴 수 있죠. 제 말 잘 생각해봐요. 무슨 말인지. 단속 걸릴 것 같으니까 노원구청 전화 와. 당신 뭔데 광고 내냐고. 나 보조원이라고. 언제 보조원이냐고. 나 어제부터 일했다고. 그리고 아는 사람 밑에 가서 나 보존이라고 좀 해줘. 왜? 고용신고는요, 열흘 안에 업무 개시 전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걸 갖고서 이제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얼마든지 편법으로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제 말 이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갖고서 장난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도 감독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야, 결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공인중개사 김 실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김 실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란 말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중개보조원이에요, 아니에요? 보조원인 거 맞죠? 애초부터 이 사람은 그냥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낙 이런 불법 광고들이 판을 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 그럼 결혼형 교차로 광고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정확하게 하면 되죠. 자, 5억이다, 3억이다, 24시간 상담 한영 했죠? 그럼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해 가요? 예. 그러면서 사무소 소재지 다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 이름 적고 광고한다면 이거는 노원구청 공무원이 볼 때 합법적인 광고가 맞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넣고 광고하면 되는데 이런 불법 광고들이 판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적발되면 보조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뭐 해서는 안 된다.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김 실장 이런 거 안 된다고. 대표 이름 넣고 사무실 이름 넣고 다 넣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런 불법 광고들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하도 많아지니까 올해 법이 또 개정이 된 것이고 여러분들 시험에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개공이가 뭘 이용해서 자,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라고 써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요 대통령령 아까 제가 힌트 줬어요. 요게 8월 20일 날 개정돼서 언제부터 시행돼요? 2월. 그러니까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대통령은 2월에 맞춰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서 이제 초안을 좀 이렇게 낮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령이 없으니까 지금 책을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 별도로 개정 내용들 프린트로 나눠드릴게요. 그럼 기본서에다 꽂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2월까지 책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2월 달에 찍으면 책이 3월 달에 나와. 그럼 여러분은 심화 수업 때 한 바퀴 돌고 기본서를 못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프린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개공이가 아닌 자 표시 광고하면 안 되는 거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개공이는 자, 다음에 해당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4번도 별표 치시고 그것도 신설입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면 너무나도 뻔한 얘기야.
자, 거기 4번에 보면 개공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중에서 박스 안에 기억번호를 보니까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대상물의 표시 광고 써 있죠. 저 좀 보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입장으로 볼 때 운전면허증으로 강의하면 여러분이 제일 잘 이역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제가 우리 자동차도요,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허위 매물들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 저는 많이 겪어봤고 이 허위 매물 뭐 오늘 또 촬영하는데 또 중고차 업계에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너무 까짓기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너무 많은 허위 매물들이 판쳐. 장난치는 수법도 제가 다 알거든요. 얘기는 안 할게요. 촬영하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소나타가 1,500만 원짜리인데 광고 낼 때는 700만 원이라고 광고하면 지방에서 차 보러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심지어는 700만 원짜리 차도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딱 오면 뭐라 그래요? 10분 전에 나갔다고. 차 시운전 갔다고. 그럼 언제 오냐고. 기다리라고. 기다려. 그럼 2시간 동안 앉혀놔. 그러고 나서 죄송하다고. 시운전 결과 그 사람이 사서 가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지방에서 와가지고 완전 화딱지 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거기 보세요. 지금 기억번에 애초부터 없어. 애초부터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이해 가요? 700만 원짜리 차가 없다고. 근데 애초부터 있다 그러는 거야. 두 번째, 가격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과장되게 광고하는 거 있죠. 여기 봐봐요. 그래서 자 1,500만 원짜리 차가 있다. 근데 주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주행거리가 3만 킬로다. 그럼 되게 많이 뛴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는 3만 킬로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13만 킬로야.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송하다고. 요 앞에 오타 나서 까먹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에서 지금 천안에서 올라와서 지금 노원까지 차 보러 왔는데 이 얘기하면 어때요? 괜찮다 그래요? 넌 뒤진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노원구청에 민원 넣겠지. 이것들 장난짓거리 한다고. 똑같은 얘기야. 부동산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표시광고 내용이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것도 제가 강의를 지금은 못해요. 뭐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써 있죠. 그럼 이 대통령령은 2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기초서 만드는 지금 현재 지금 따끈따끈한 현행법으로 강의한다면 대통령령이라고밖에 저는 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있죠. 자, 이게 이번에 전면 신설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자, 작년과 올해 저 뒤에 가면 이제 제재 내용도 있는데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시광고 모니터링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 물건 같은 경우들 여러분 봐봐요. 자, 노원에 만약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노원의 상계 아파트가 만약에 이제 30평형대가 만약에 8억이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거 8억인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일부러 집값 띄우느라고 9억이다 10억이다 막 이렇게 올려놨을 수 있죠. 이거 왜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높여서 집값 올리려고.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자 전국의 아파트값 시세 조사하는데 야 노원 쪽이 많이 올라갔구나. 또 고객들도 이 광고들 볼 거 아니에요. 인터넷 광고들. 그럼 이런 거 보면 야 노원 쪽 집값 비싸졌구나. 안 되겠다. 빨리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에서는 집값 잡겠다고 지금 막 현행법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추가 지정 검토한다 이러면서 집값 잡겠다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허위 매물 같이 또는 가격을 이렇게 8억을 9억, 10억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국가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해상반행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금 벌써 예측하기는 조금 빠를 수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낸다 그러면 저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그거를 갖다가 저는 낼 때 등록관청은 하고 내고 싶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시군구청장이 모니터링 하겠지. 왜? 노원구 집값은 노원구청이 제일 잘하니까. 하고 내면 또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런 식의 문제가 올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 네이버 부동산, 저도 네이버 부동산 많이 가보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 많아요. 자, 그럼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정말 이 정보 제공 사업자가 한 건지 누구한테 의뢰받아서 이렇게 9억, 10억이라고 낸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써 있죠. 요분들이 요번에 이제 제재에 신설되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인물들이에요. 자, 꼭 알아두세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써 있죠. 왜 이게 9억하고 10억으로 올라가게 됐는지 얘기해달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동네 개공이 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올려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올린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확인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다. 자, 쭉 내려가서 뭐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또 뭐라고 써있어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써있죠. 근데 그 대통령령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말은 못해요 제가. 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위탁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일을 안 하고 매일 인터넷만 검색하고 있을까요? 위탁하겠지. 당연히 이제 위탁 기관이 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한 2월 돼야지만 나오니까 일단 기초 강의 때는 신설됐구나라고만 그냥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 올해 시험 문제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뜰 겁니다. 전면 신설입니다. 자, 느낌 알 거예요. 자, 이런 광고들 다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이런 허위 매물들이나 가격 갖고 장난치는 일들이 요새 너무 많아. 대중매체.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확실하게 이제 이런 것들 뿌리 뽑겠다. 이게 표시 광고,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번호 4번에 무슨 등록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장 등록 얘기를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여러분들 바로 직속 선배들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 열심히 해서 좀 꼭 좀 합격해서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제 수험생들이 자, 저를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오늘도 뭐 여기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커피 한잔 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저한테 항상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실무에 대해서 이제 좀 발을 디딜 때 본인들도 이제 그동안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요? 알아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노원에서 지금 기존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해 가죠? 기득권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선정이가 올해 처음 자격증 따서 거기다 발을 디디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중개업소 옆에 많이 생기는 게 좋아요? 안 생기는 게 좋아요? 안 생기는 게 좋지.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계속 생겨. 그럼 제가 여러분 사무실에 똑똑 놓고 해서 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저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저 취업 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너는 안 돼요. 너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노하우를 여러분 밑에 가서 욕먹어 하면서 배우면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겪겠죠. 근데 그걸 더럽다고 옆에다 사무실 차리면 어떻게 저하고 공동중개도 안 하겠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디뎌야 되는지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저한테 찾아와요. 예, 찾아와서 네 번호 좀 가르쳐다. 난 핸드폰이 없어. 예,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이제 직접 찾아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도 많이 받냐면 자기는 오픈할 게 아니라 일을 배우러 이제 소공의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소공의로 근무하는데 두 가지 이제 제가 질문을 받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도 그냥 간접 경험하세요. 그게 인장하고 직결되는 거야. 첫 번째, 소공의로 근무를 하는데 자, 여기 이제 개공의가 있고 본인이 밑에 이제 소공의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7대3 얘기한 거 기억나죠? 예. 그럼 이제 30% 받고 일을 하는 거 좋아. 그럼 만약에 100만 원을 소공의가 매출을 일으켰으면 70만 원 대 30만 원 받는 거 맞죠? 근데 플러스 해서 여기 있는 사장님이 알파로 주겠대요. 왜? 무슨 말이냐? 사장님이 자격증이 없어. 그래서 소공의 자격증을 여기다 걸어놓고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50만 원을 매달 자격증 건 돈을 더 주겠대.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면 외형적으로 볼 때 사장님은 누가 되는 거야?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이 사람은 보존이 되고 대표가 되는 거 맞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대표고 이 사람이 직원인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고 하자는 거야. 그래서 몇 군데 더 알아봤더니 어떤 사장님은 플러스 알파를 100만 원을 주시겠대. 그래서 네 거 걸고 하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거 네 거 걸고 하자.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자격증을 바로 따서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생기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얘기를 잘해줄까?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노원구청? 사장님이 제 거 걸고 하자는데 해도 될까요? 니네들은 오면 단속을 어떤 걸로 할까요? 물어보면 노원구청 공무원께서 이런 거 단속하니까 조심하시고 걸고 하세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상의를 해줄까? 법무사가 잘 알까? 누구? 그러면 그 동네 영업하는 사람 똑똑 두들기면 그 옆에다 차린다는데 일 잘하게 도와줄까? 안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깝깝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임선정의를 찾는 거야. 괜찮나요? 선생님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게 되면 안전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맨날 물어봐. 하지 마. 네, 하지 마. 결론 얘기해 줄게요. 자, 심지어는 제가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 이 양반이 사장님인데 지금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는데 밑에 사람 거 걸고 하는 경우도 봤어. 왜 자기 자격증이 있는데 왜 밑에 직원 거 걸어요? 날리려고. 자, 200주인데 200. 응? 어떻게? 홀깃하죠? 어떻게? 200주인데요. 걸고 하재요. 왜? 날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무실은 그 예사 범사스러운 사무실이 아니겠죠. 뭔가 많겠죠. 어떻게 200주면 걸고 해요? 어떻게 안 해? 또 임선정이한테 질문을 또 하러 와요. 매일 이런 거 물어보러 와요. 이제 물어보러 올 시즌이 됐어요. 이제 오늘부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자격증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애초부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A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걸어놓고 사장님하고 같이 영업을 해요. 그냥 걸어만 놓고 사무실에 안 가요. 같이 영업하는 거잖아요. 위에 그림은 성과급으로 7대 3인데 일하면서 내가 네 자격증 걸었으니까 좀 더 줄게. 그러니까 요거 걸고 네 거 하자. 이거고 밑에 경우는 자격증 A가 땄죠. 예? 이제는 그냥 자격증만 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료가 또는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나 누가 야 숙자야 너 자격증 땄지? 야 잘됐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줄게. 나한테 좀 빌려줘라. 아, 내 진짜 자격증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빌려줬어. 그래서 대표로 딱 걸어놓고 밑에 있는 B라는 중개 보조원이 실질적인 대표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생길 수 있죠. 그럼 A는 사무실에 상주해요? 상주 안 해요? 상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된단 말이야. 근데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개공이 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찍죠. 근데 이 개공이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을 A 거를 찍는지 B 거를 정확하게 A가 갖고 있는 걸 찍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에서는 뭘 하라고 돼 있나? 큰 번호 4번이 무슨 등록? 인장 등록이니까 반드시 여기다가 A가 찍는 대표의, 이 사람이 대표잖아요. 빌려줬다 하더라도 대표의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노원구청에 등록되고 등록된 것만 찍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A이신데 안 걸리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자, 자격증만 딱 걸어주고 50만 원 받으면 돼요? 아니면 안 걸리려면 도장까지 줘야 돼? 도장까지 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 도장 주면 얘가 계약서에만 찍어요? 온 사방 찍어요? 온 사방 찍어요. 그럼 어떻게? 사고 터지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책임져요? 이제 사장이니까 덤탱이 다 쓰는 거야. 그럼 아랫사람이 잘못한 건 대표 행위로 뭐 한다? 본다. 그럼 50만 원이면 본다요. 다 해결되죠? 아니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인데 빌려줘도 될까요?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진짜 이거 나한테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 제가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거꾸로 이런 질문하는데 내가 그래 해도 된다고 치자. 그래 해라 그랬어. 그럼 나중에 돈 벌면 누가 번 거야? 지가 번 거고. 사고 터지면 네가 하라 그랬잖아. 그럼 난 뭐야? 욕만 뒤지게 먹어 맨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누가 책임져? 본다라는 말만 갖고 생각해봐도 이게 빌려준다는 게 어마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따셨는데 부모님이 하겠다. 그 이해 가요? 아이 뭐 그런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 뭐 가족끼리 같이 하겠다. 그런 거는 난 모르겠어. 그런데 뭐 돈 50인데 내가 너 100만 원 줄게 뭐 6개월만 쓰자. 쓰다가 걸리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원구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해.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떻게 50만 원 받고 도장까지 같이 주실래요? 도장은 좀 너무한 것 같아. 도장은 좀 너무한 것 같죠? 예, 도장 함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B는 A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 등록된 도장은 빨간 도장이야. 그런데 A가 도장은 안 주니까 여기다 하얀 도장 찍었을 수 있죠. 다음번 계약서도 하얀 도장 찍었을 수 있죠. 속된 말로 막도장. 다음번 계약서도 보면 하얀 도장 찍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원구청에서는 이렇게 사무실에 지도 감독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지도 감독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계약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딱 보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알아요? 가격 장난치는 거하고 다운 계약서 썼나 하고 막도장 찍었나 안 찍었나를 봐. 그러면 자 봐요. 하얀색 도장들이 찍혀 있죠. 이해 가죠? 그리고 마지막에만 유일하게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대표가 사무실에 상주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더더군다나 전부 다 하얀색 도장일 수도 있죠. 이해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무실에 없단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대표가 사무실에 있는데 안 찍겠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방법 간단해. 그럼 여기 보면 매도인, 매수인들 이름 있어요, 없어요? 적잖아요, 매도인, 매수인들. 그럼 구청에서 그거 주민번호, 여기 전화번호 다 적혀 있으니까 전화해봐요. 계약은 A가 하셨나요? B가 하셨나요? B가 하셨는데요. A는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A는 사무실에 있다, 없다? 없다. 자격증 양도돼야 한 거 맞죠?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겠죠. 그래서 이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도장이나 A라고 하는 이름만 파가지고 도장을 막 찍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도장을 찍어야 돼요? 등록된 걸 찍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인장 등록의 내용도 있지만 이 취지를 저는 기초 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개인으로 하실 거예요? 법인으로 하실 거예요? 개인으로 하시죠? 그러면 개인일 때는 어떤 도장? 법인일 때는 어떤 도장? 이제 궁금해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기초 수업인 거야. 자, 오른쪽에, 자, 41페이지. 맨 큰 번호 2번 봐봐요. 자, 파란 글씨 2번에 인장 등록 의무 써 있죠? 그러면 이제 1번에 보니까, 자, 법인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법인일 때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무슨 인장? 법인 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법인이 아니니까 이번 달에는 개인 것만 먼저 신경 쓰세요. 자, 그럼 거기 보면 2번에 대부분 개인이니까 개인인 개공이 또는 소공이가 등록한 인장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하는 법률에 따른 자 가족관계 등록부 밑줄 띄시고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밑줄 자 쉽게 설명하면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여러분의 본명이 나올까요? 가명이나 예명이 나와요. 본명이 나오니까 이름이 김말동이야. 본명이. 근데 계약서에다 김말동 쓰기 그러니까 김숙자로 바꿔서 예명 쓸 수 있죠. 이해 가요? 그럼 도장은 김말동이에요? 아니면 예명으로 해야 돼요? 김말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름을 바꾸든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사고 터지면 누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잖아.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오는 그 이름을 그대로 파란 얘기예요. 이름이 좀 촌스러우면 바꿀 수는 있죠. 그러나 예명으로 파서 찍으면 사고 터지면 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자 가로 세로가 몇 미리 몇 미리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어야 한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담 하나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크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잠깐 저 좀 보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모의고사를 냈었는데 그 선배들이 저한테 인터넷에 질문한 게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뭐냐면 가로하고 세로 있죠. 개인일 때 세로 10, 가로 10, 가로 10, 세로 10 이렇게 도장을 팠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는 도장이냐 틀린 도장이냐 물어볼 수 있죠.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예, 맞는 거지. 왜? 거기 봐봐요. 네, 늦었어요. 자, 그래서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죠. 됐어요? 아이 형광펜 치지 말고. 자, 그래서 7mm 이상 30mm 인장이면 나 물어볼게요. 10은 7에서 30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응? 그러면 15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가리킨 거예요? 네가 안 가리킨 게 나온 거예요? 네가 안 가리킨 거지. 그럼 17은? 16은? 이래 갖고 다닐 것 같으면 1년, 2년 갖고는 안 돼요. 네, 그냥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졸업하셔서 다니셔야 돼요. 자, 근데 한 번은 인터넷에 글 뜬 것 중에 또 선배들이 재미난 글이 떴어요. 뭐라 하냐면 선생님, 항상 글이 처음엔 떠. 수업 잘 듣고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뜨는 게 뭐냐면 오늘 인장을 들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가로 7, 세로 30 아니야. 예를 들어. 그래서 선생님 수업으로 7, 30이니까 가로 7, 세로 30이면 도장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선생님 시중에 이렇게 기다란 도장이 없던데 좀 법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 시험 다시 읽어보세요. 이 똑같은 책을 봐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읽고 있어. 거기 봐요 지금 가로 7 세로 30 맞죠?
아니라니까요. 7mm 이상 30mm 이내에서 하라고 돼 있지. 가로 7, 세로 30이라고 읽는 게 아니죠. 아, 이렇게 만들고 싶다. 만들어도 돼. 하지만 이렇게 만들으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보여요? 자, 분사무소는 오늘 오전에 열심히 강의하고 있어요. 뿌리요, 가지요? 가지입니다. 가지는 뿌리가 있죠. 예,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맨 끝에 잘 봐요. 내가 오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시간째.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꼭 해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주사무소 거 갖다 쓰면 되잖아. 이해 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만약에 계약서를 찍는데 본사 도장 찍어주겠대. 사고 터지면 본사에서 책임지겠대. 그럼 더 명확한 거 아니에요? 지사 도장 찍는 것보다. 나중에 지사 문제 생기면 꼬리 자르기 하잖아. 우린 모른다고, 본사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그 지사 알아서 한 것 같은데 모른다고. 그럼 소송해야지. 그러니까 본사 앞에서 어떤 사람들 1인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본사 각성하라 그러고 하는 거. 자, 그리고 4번에 자,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규직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이 가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인감증명서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찍혀 있죠. 예, 그래서 법인만 인감도장 그거로 가름해 주긴다는 얘기예요. 개인은 가름해 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아까 동그라미 2번처럼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7mm, 30mm 의 인장으로 도장을 등록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번호 3번에 보면 인장 변경 보여요? 네, 인장 변경 보시면 며칠 이내 변경 등록하래요? 7일 이내. 자, 마지막으로 제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재 이런 거는요, 제가 이제 초반에는 자꾸 애우지 마라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반대로 애워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라는 게 한번 보세요, 거기. 자, 첫 번째 박스 안에 제재 찾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첫째 줄입니다. 박스. 인장을 등록 안 하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제재가 무슨 정지래요? 업무정지라고 써 있는 거 맞죠? 그래요. 근데 그 업무정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의고사 내거나 그럴 때는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내요. 그럼 얼핏 보면 또 과태료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달 정도 돼서 이제 성적이 좀 나오려면 애워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자, 제가 제 도장 좀 한번 보세요. 자, 선배들 이렇게 해서 다 도와줬어요. 자, 제 이름이 뭐예요? 자, 제 이름이 임선정이죠? 자, 그러면 임선정인 도장 찍었죠? 근데 이 도장이 막도장이었던 거야. 이해 가죠? 원래 도장은 빨간색인데 하얀색이 찍혀 있죠? 자, 그러면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죠? 근데 이런 거는 초반에는 하지 말고 이제 3월 5월부터 하자고요. 자, 업무정지 외우는 방법. 아니, 안 웃을 거면 내비리 둬. 예, 뭐 난 최선 다할게. 이렇게 해갖고 5월달 5, 6, 7, 8, 9, 10, 6개월을 동그라미는 업무정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애워 가더라고, 시험장에. 근데 지금 이거 애우면 뭐해? 개론이 꽈락인데. 그러니까 지금 1차 하라는 얘기예요. 1차. 5월 달부터 해도 돼. 충분해. 이것도 부작용 사례가 있었어. 자, 제발 이런 질문하러 쉬는 시간에 오지 마요. 자, 내가 알기로는 노원에서 온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동그라미가 업무정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법에 도장은 꼭 동그라미라고 돼야 돼요? 네모내도 돼요? 아니, 법에 규정이 없잖아. 도장을 등록하라고 돼 있지 동그란 도장을 등록해라. 네모 X, 삼각형 X 이런 거 없지. 그러면 네모난 도장으로 파도 돼요? 네모나면 안 돼? 네모난 걸로 파도 되죠. 그러면 선생님 수업에 따르면 업무정지인데 미음이 되면 업무정지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나도 몰라. 그럼 이건 질문하러 온 거야? 시비 걸러 오는 거야? 네, 오지 마. 그럼 알아서 애워. 알아서. 나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 업무정지면 어떡할 거냐고. 네, 자,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자, 제발 올해 노원에는 진상 고객이 없길 바래요. 자, 꼭 학원마다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41페이지 그분들만 모아놓으면 환상의 복식조가 될 것 같은데 학원마다 있거든요. 자, 쭉 내려오면 밑에 5번에 자, 휴폐업 보여요? 자, 이건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그 휴폐업은 뭐 제목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뭐 몸이 아프면 좀 쉬는 거고 영업 안 되면 그냥 관두는 거고. 자, 대신에 첫 바퀴지만 꼭 의미가 있는 숫자가 딱 2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 자, 요건 제가 필기 안 하고 편안하게 갈게요. 자, 개공이는 몇 월 초과? 3월 동그라미. 자, 요건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절 맨 끝에 신고하라고 써 있는 거 맞아요? 네, 신고 동그라미.
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몇 월? 3월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좀 쉬었다가 저도 사실 그래요. 이제 10월에 좀 많이 쉬었다가 11월에 강의하니까 11월 달은 되게 힘들어요, 몸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영업을 많이 하다 보면 몸살 감기 들려가지고 한 일주일 좀 몸져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간만 사무실을 쉬고 싶어요. 그러면 휴업 신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선생님 저 한 달 동안 애가 미국에 있어서 12월에 미국 좀 다녀올게요. 그러면 휴업 신고 안 해도 되죠. 왜? 기준이 몇 월? 3월 초가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3개월까지 쉴 때에는 신고 안 하고 쉴 수 있어요. 3월이 넘어갈 때 신고하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 2번에 자, 휴업 기간 찾았어요? 자, 시험 문제가 요 딱으로 냅니다. 자, 2번에 첫째 줄을 읽겠습니다.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요 딱으로 문제를 내요. 지금 제가 틀리게 읽은 거 맞죠? 자, 여러분이 얘기해 줘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6월을 그렇게 문제를 내니까 모의고사 내면 그 3 아니면 그죠 6이 거죠 이러다 보니까 또 망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번에 있었던 3월이라고 하는 거는 신고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밑에 두 번째 있는 6월이라는 건 기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맥시멈이 6월은 못 넘어가요. 근데 사람이 사는 일이 요양이라든지 그 옆에 보시면 군대 가는 경우 있죠? 입영이라든지 취약이라든지 이런 누가 봐도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저 좀 잠깐 보시죠. 자, 이것도 제가 쉽게 자, 지금 이 휴업의 기간이 여러분들 6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이상 전이에요. 뭐 과거 법률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신고의 기준이 지금 현재는 몇 월? (3월이었죠) 아까 기간의 기준은 몇 월? 6월.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이상 전으로 올라가 보면 그 당시의 법은 기간은 이게 3월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고 있죠. 신고와 관련된 거는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월과 3월로 돼 있던 게 너무 좀 기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휴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원칙적 기간이 6월. 과거에는 원칙적 기간이 3월, 이건 이제 물론 개정돼서 없어진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칙적인 기간을 두고 예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입영이라든지 또는 요양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부를 좀 한다, 취약.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군대 가는데 6개월 동안 군대 갈 수는 없잖아. 아니 그리고 사람이 아프다 보면 좀 병원에 1년 입원할 수도 있는데 너 입원할 거면 그냥 중개업계를 떠나. 그거 너무 과하잖아.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안 아플 수 있나? 아니 대학교 가서 공부 좀 몇 년 해보겠는데 6개월 넘으면 대학 가지 마. 6개월짜리 대학이 없잖아. 그런 것 때문에 누가 봐도 입영, 요양, 취약일 때에는 6개월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과거에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요새 그 강남 에듀윌 강의 가면서 요새 한 3주 가면서 많이 느낀 건데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요때 만약에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앞에 부동산 사무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요 당시에 집값들이 계속 뜨니까 9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강남구청 공무원하고요 국세청 합동조사반이 있죠. 이래갖고 이제 사무실에 지도감독하러 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이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 지금으로 따지면 개공이라고 칩시다. 합동조사 오죠. 그러면 어떻게 책상에다가 다운계약서 쓴 계약서 쫙 펼쳐놓고 나 잡아드세요. 그리고 펼쳐놓고 기다려요. 계약서 트렁크에 싣고 도망가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응? 나 잡아드세요 하고 다운계약서 쓴 거 어떻게 펼쳐놔요. 트렁크에 싣고 문 닫아요. 문 닫겠죠? 예. 그러면 여기 들어와 갖고 컴퓨터 좀 갖고 와봐.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 나 잡아드시라고 하도 복원할 수 있게 냅둬요. 이참에 당연히 컴퓨터가 고장나서 바꿔요. 다 그때 고장나요. 예. 그리고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자,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당분간 휴업이에요. 언제까지 휴업이에요? 응? 허리가 아파서 휴업할 수 있잖아요. 언젠간 휴업이에요. 뭘 언제까지야? 니들이 안 오는 그날까지 휴업이지. 근데 계속 오면 어떻게 해요? 응? 폐업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그 기초 강의 때 좀 이런 기간들을 3월하고 6월을 애우는데 어차피 1년 동안 애울 내용이야. 근데 기초 때 왜 그러면 맥시멈 원칙적인 기간을 왜 둘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될 걸 갖다가. 그 이유는 이렇게 휴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을 하는데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6월이니까 6월을 기준으로 따지면 자, 조사하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문 열려 있어요. 휴업이에요. 근데 계속 몇 달째 휴업할 수 있죠. 예, 그러면 6개월이 넘도록 계속 휴업한다는 거는 지도 감독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걸 떠나서 휴업 신고 안 했으니까 과태료나 6개월 넘어가면 등록 취소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누가 봐도 이런 거 가지고서 시비 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딱 놔두고 원칙으로 딱 잘라서 니네들 장난치지 마 하는 것 때문에 기간이 6월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몇 월이었다고요? 3월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간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기초 강의 때는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몇 월? 자, 다시 이것만 외우면 돼. 나머지 안 외워도 돼. 자,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몇 월? 3월. 그래서 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인 기간은 몇 월? 6월. 하지만 입영 요양 취약일 때에는 6개월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42페이지에 자,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챕터 5. 자, 밑에 보면 중개계약과 뭐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죠? 자, 거기에서 보통 문제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여기 많이 나오는 챕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수업이니까 중개계약이 뭔지부터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개계약이라는 거 하고 이 정보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미리 힌트 줄게요. 그 기출문제 나오는 패턴을 보면 중개계약에서 매년 하나 나오고요. 정보망은 요즘에는 이렇게 한 문제를 통으로 안 주더라고요. 그냥 올해도 지문 하나 정도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매년 제가 제 동영상 강의를 보면 알겠지만 약간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대신에 오늘 첫 수업 때 중개계약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쉽게 보여줄게요. 원래 이 중개계약은 원명칭이 중개의뢰계약이 원명칭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원명칭이 뭐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입법화됐어요? 중개계약. 자, 그러면 중개계약이 뭔지를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 한번 해봅시다. 자,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A예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상계 아파트를, 자, 3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만저만해서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아파트 입구에 있는 C라는 개공이한테 가서 찾아가서 집 좀 팔아달라고 의뢰하겠죠. 이해 가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C가 알았다고 해요? 딴 데 가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중개계약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중개의뢰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A가 지금 C한테 와서 집을 얼마에 팔아달래요? 자, 저만 봐요. 자, 얼마에 팔아달래요? 3억에 팔아달라고 의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계약이라는 게 성립되려면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C가 알았다 그랬어요? 딴 데 가라 그랬어요?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계약이야. 이거를 제가 왜 자꾸 기초를 들으라 그러냐면 이게 3월 달에 오면 저 강의 이렇게 안 해요. 3월 달에 와서는 이미 11월, 12월, 1월에 했으니까 세 바퀴째 도니까 뭐라고 하냐면 중개계약이라 하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며 분류식 계약의 일종이 중개계약입니다. 배웠죠? 네.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가. 처음 왔어. 청약과 청약 통장을 말하나? 가만히 있어봐. 뭔 말이지? 그 옆에 사람들 막 대답하는데 혼자 뜨끔뜨끔하면 난 못 알아먹겠고 내가 지금부터 해도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러면서 미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막 이제 수업이 어려워지지. 전 과목 다. 근데 그 2달 만에 석 달 만에 그걸 1차를 어떻게 책을 다 읽을 거며 미치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첫 바퀴 때 중개계약은 청약이니 승낙이니 지금 다 민법 얘기하는 거야.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요. 자, 심화 가기 전까지 제가 혹시라도 중개계약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면 성립되는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청약과 승낙이야. 자, 중개계약이 뭐라고요?
그래요. 그게 제일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집 좀 팔아줘. 알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야. 그러면 A하고 B 간에 잘 봐봐요. A하고 B 간에 서로 야, 너 3억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너 씨 알았다 그러고 나중에 또 씨 의뢰 안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해서 둘 간에 약속한 서식을 써놓을 수 있죠. 자, 이거 보고 얘기해요. 서식은 두부 작성할까요? 세부 작성할까요? 아니, 이거 보고 얘기해요. 두부 작성한다면 두부 작성할까요? 세부 작성할까요? 대부분 세부라고 얘기를 해. 세부가 아니라 두부지. 지금 여기 몇 명이 등장해 있어? 아니, 2명이 등장했는데 세부는 작성하면 하나 남는 거는 퇴근하는 소공이 주라고? 아니, 퇴근하는 소공이는 뭐하러 줘? 보너스를 줘야지. 이상하네. 세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안 돼서 그래. 자, 제 얘기 들어봐요. 여기 지금 A하고 B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라고 했죠. 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개공이가 열심히 활동해서 B라고 하는 매수인을 구했을 수 있죠. 이해 가요? 그래서 2억 9,500에 드디어 이제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A, B, C 세 사람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서 이제 매매를 기준으로 하니까 매매계약서를 쓰는데 그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이런 계약을 중개계약이 아니라 이걸 거래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거래계약을 써봤잖아. 그러니까 몇 부 작성해요? 그러면 중개계약 문제를 푸는데 세 통이요. 이러고 답을 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중개계약은 이 그림으로 얘기해 주세요.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되는 게 중개계약이에요? A와 C. 거래계약은 A, B, C 세 사람이 앉아서 쓰는 게 거래계약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래 내용이 매매면 매매계약서, 전세면 전세계약서,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서를 세 통을 작성해서 집주인 하나, 세입자 하나, 개공이 하나 이렇게 딱 하나씩 보관해서 나중에 사고 터질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오시면 저하고 6장 가서 이제 수업을 배우게 되고 오늘 지금 배우는 중개계약은 지금 5장에서 배우게 돼요. 다음 주에 제가 혹시 요거 진도 나갈 때 지난주에 중개계약 배웠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중개계약이 뭐라고요?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A야. 그러면 어떻게? C가 알았다고 했어. 그럼 C만 믿어. 옆 사무실 또 가. 예? 아니,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형태를 얘기해봐요. 알았다고 하면 믿어. 옆 사무실 가서 또 쑤셔. 알아서 또 쑤셔. 자, 그러면 옆에 사무실 가서 한 얘기 또 알고 다닐 거 아니야. 가서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D도 알았대. 그럼 이제 고만 가. 또 쑤셔. 또 언제까지 쓰시나 보자. 자, 그럼 일하는 이제 고만가요 밑에 없어. 자, 그래서 일하는 개공인 사무실에 가갖고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어. 오늘 고작 커피를 몇 잔 얻어 먹고 다니는 거야. 자, 또 쑤셔. 이제 그만할게. 자,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한 군데만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에다가 중개계약을 조합해서 명칭이 탄생하겠죠. 그러면 일반과 중개계약을 조합하면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이런 그림. 이게 기초 수업이야. 자, 제목이 이제 애워지죠. 자, 그런데 자자자자 잠깐만요. 자, 칠판. 그런데 여기 있는 A가 C한테 저 선생님 저 집 좀 팔려고 하는데 저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C가 하는 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요 요새 워낙 이 부동산들이 많아서 경쟁이 심해서 그러는데 자, C가 이제 A한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한테만 딱 믿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은 6개월 딱 저한테만 물건을 내주시면 내가 진짜 책임지고 한번 팔아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못 믿겠다 그러시면 그냥 저는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작업해놔봐야 옆 사무실 가서 계약서 쓰면 제가 열심히 일했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중개보수 조금이라도 줄 거예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선택하세요. 저를 믿으신다면 3개월만 딱 시간 주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이해 가죠? 아닐 거면 그냥 옆에 그냥 가세요. 뭐 지금 뭐 경쟁이 심해가지고 뭐 온 사방 쑤시고 다니면서 막 가격 장난하고 계약서 쓸 때 되면 얘는 복비인데 너는 복비가 얼마야? 너가 복비 깎아주면 내가 네 사무실 가서 쓸게. 이러고 막 딜하고 이러니까 그냥 가시려면 가시라고. 자, 물어볼게요. 어떻게 C만 믿고 해볼래요? 아니면 딴 데 가는 게 나아요? 응? 아니 C만 믿고 할래요? 딴 데 가는 게 나아요? 아니 믿고 한다고 해야 이제 전속중개 계약을 얘기할 거 아니야. 뭘 또 쑤셔?
이제 쑤신 건 그만하고. 자, 다시. 아니, 올해는 이상하게 어제도 했지만 작년하고 좀 달라. 수강생들이. 예, 우리 힘들 것 같아. 달라. 학원마다 달라. 자, 옛날 같으면 이제 믿을게요 그러거든. 이번에는 아니야. 그래도 쑤셔볼까? 아, 이제 그만 쑤셔. 자, 어떻게 믿고 저한테만 내놓으실래요? 그래, 딴 데 가실래요? 오케이. 그럼 임 사장님 내가 딱 믿고 석 달만 딱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대신에 고객님 절대 딴 데 가서 딴짓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죠. 그러면 이제 전속에다가 중개계약을 조합하면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세요. 자, 교재를 딱 보면 자, 챕터 5 밑에 보니까 1번이 무슨 계약? 중개계약. 중개계약의 1번을 딱 보니까 파란 글씨 1번이 일반 중개계약서 그런 거 써 있죠.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 뭔지 알게 됐잖아. 그런데 이렇게 아니 봐봐요. 자, C가 A한테 연락했을 수 있죠. 저 고객님, 네. 아니 지난번에 3억이라 그래서 제가 손님 구해. 여보세요 임 사장님. A가 C한테 하는 말이에요. 임 사장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3억이라 그랬어요? 3억 3천이라 그랬지. 아이 나 환장하겠네. 김 사장님 저번에 3억이라 그러셔서 제가 지금 매수인한테 브리핑 다 해놨는데 지금 왜 또 올리세요? 임 사장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간에 서로 간에 약속한 걸 뭘 적어놓으면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고 그 밑에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첫 바퀴 때 앞글자 따고 그러지 마요. 맨 밑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 있죠. 그거 앞글자 따갖고 첫 바퀴 중거거 그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하다 페인데 그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 그거 10년 동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이 시험은 개나 소나 다 해요. 중거거 하다가 민법 안 하고 이거 하다가 개망신 당하는 거야. 하지 마. 자, 거기 2번이 뭐예요? 2번이 뭐냐고요? 박스 안에. 그럼 거래 예정 가격을 얼마라고 적어놓으면 돼? 3억. 지금 팔아달라는 금액이 3억이었잖아요. 그럼 3억이라고 딱 적어놓으면 임 사장. 내가 언제 3억이라고 해서 임 사장 3억 3. 아이고 김 사장님. 그 서식 좀 보시라고요. 분명히 김 사장님이 거기에 3억이라고 써주셨잖아요. 저한테. 왜 지금 와서 그 헛소리 하십니까? 하면 서로 안 싸우잖아.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탕 돈에서는 그러는 거야. 오리발 내밀고. 아 그렇게 다 정직하면 누가 소송 가겠어? 맨날 오리발 내민다니까. 여러분도 봐. 맨 시험 보고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해. 자기가 안 한 걸 탓해. 너 때문에 안 나와. 가리킨 거 하나도 안 나와. 뭘 가리킨 게 안 나와. 동영상 촬영이 다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나중에 까보면 대답 나올 거. 그러니까 법정 가서 다투는 거야. 동영상 펴갖고 강의했나 안 했나. 그거 마찬가지지.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봐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자, 큰 번호 3번이 뭐? 이제 제목이 좀 이해가 가죠? 아, 그래. 임 사장, 그럼 내가 딱 석 달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네가 열심히 해봐.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약속 지켜봐요. 자, 봐요. 저 임 사장이죠? 그러면 저는요, 김 사장인 여러분이 딴 데 가게 했어요? 이제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으면 임 사장인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팔 수 있도록 할도리가 있을까 없을까? 나 할도리 이제 적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거꾸로. 자, 임 사장이 열심히 지금 자기 할도리 하고 있죠? 그럼 할도리 하는 동안 여러분은 임 사장을 믿고 기다려요. 딴 데 쑤셔. 몰래 쑤셔 기다려. 근데 중요한 건 딴 데 쑤셔서 집을 팔아버린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임 사장이 여러분한테 전화 오면 죄송하다고 임 사장 복빈 보내줄게 그래요. 핸드폰 꺼버려요. 왜 자꾸 전화하냐고. 내가 너하고 전속한 적이 있냐고. 증거 있냐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제 임 사장은 김 사장님하고 전속을 체결했다면 증거 자료부터 살살 작성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림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시고요. 쭉 내려오면 쌍가로 1번에 자, 개공의 의무사항 나오는 거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개공이가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자, 1번이 바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자, 좀 전에 제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서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임 사장 너만 믿을게. 오케이 김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 알 거예요. 몇 명간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두부 작성해야지. 근데 자꾸 여러분은 이 거래계약서를 자꾸 매매계약서 썼던 걸 생각해서 세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운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첫 바퀴 때는 이렇게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 뭔지를 배우는 게 기초 수업이야. 자, 두 번째 여기 봐봐요. 딴 데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으면 간 거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줘야지.
그래서 정보 공개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7일 이내에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초서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써 있죠. 몇 부 작성이요? 몇 부? 두 부. 두 통 작성해서 둘째 줄 맨 끝에 보면 몇 년 보존? 3년. 동그라미 2번에 정보 공개 의무 보이죠? 못 가게 했으면 뭐 안 간 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줄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 정보를 공개할 수 하여야 하는 거지. 그럼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지 내용이 자 넘기지 마요. 밑에 박스 안에 A, B, C, D, E, F, G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 달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점수가 좀 나와야 되면 이제 그 박스를 애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업만 들으면 돼. 애워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애우지 말고 있다가 1차 하다가 5월 달부터 2차 할 거면 그때부터 6개월 동안 A, B, C, D, E, F, G 애우면 6개월이면 이 박스 애워요? 못 애워? 6개월이면. 대답을 안 해. 6개월이면 애워 3년 걸려. 3년 걸려 이거 외우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라니까요. 대신에 오늘 내가 3개 먹여줄게. 자, B, C, D 묶으세요. 자, 그 중에 자 B, C, D 이렇게 묶어봐요. 그래서 B에 보면 벽면 도배할 때 벽자 동그라미. 그 다음 D번에 보면 C번에 보면 수도 전기가 할 때 숫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D번에 도로 대중교통 써 있는 거 맞죠? 도자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B, C, D 세 개를 합해서 이니셜로 보면 뭐가 돼요? 벽수도. 그래서 요거는 벽에 수도가 붙어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만 해서 이제 5월부터 바짝 외우는 거야. 자, 대신에 벽이 뭐예요? 벽면.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만 하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벽면 도배. 왜 벽에는 도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C번에 보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기출문제가 어디까지 내는 줄 아세요? 맨 뒤에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예? 오폐수 쓰레기 처리된 상태 있죠. 오폐수 쓰레기 처리된 상태가 공개사항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물어봐요. 기출문제가. 근데 그 정도까지 외워야 돼. 그러니까 수가 뭐야? 수도? 수가 뭐야? 수도? 수업만 듣고 끝내? 그러면 시험 못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도가 뭐예요? 도로 끝! 이러면 안 되고 나중에 진짜 오래 합격하고 싶으면 도로 대중교통, 시장교통 근접성 등의 입지 조건 및 환경 조건까지 나중에는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 벽이 뭐라고요? 벽면, 수도, 전기, 도가 뭐예요? 도로 대중교통 이런 것들 요 정도만 오르륵 하고 넘어가세요. 그 세 가지는 벽에 수도가 붙어 있다. 요거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자, 나머지는 그냥 참고. 자, 넘겨가세요. 자, 넘겨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자, 통지 의무 쭉 써 있고 44페이지 정가운데 자, 요번에는 누가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도 있을 수 있죠. 자, 이 그림에서 이미 답 나왔지만 의뢰인은 딴 데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야비하게 믿으라고 해놓고 나서 딴 데 가서 말이야 계약서 딱 써버리는 사람도 있거든. 자, 그래서 그 밑으로 오면 다음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위약금이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써 있나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돼 있죠. 이 위자가 한자로 무슨 위자예요? 어길 위자니까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어떤 약속했는지 지금 이해 가요? 자, 너만 믿게 해놓고 나서 뒤에 쓰시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은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 다 주란 얘기야. 그냥 어떨 때 기억번. 유효기간 내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외자 동그라미. 자, 왜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의뢰해서 거래까지 했어요. 봐요. 이거 간단한 그림이지만 봐요. 이 그림 하나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 그럼 봐봐요. 여기는 A는 누굴 믿어요? 근데 C인데 지금 가서 의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의뢰해서 의뢰만 한 거예요? 거래까지 했어요? 거래까지 했으면 얘 믿겠다는 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약속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러니까 어길 위약 아니야. 위약. 약속을 어길 위약금이잖아요. 뭐가 어려워. 이 그림에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쉽게 갈 걸 혼자 책 읽으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두 번째 니은번. 유효기간 내에 자 개공의의 소개에 의해 알게 된 상대방과 자 전속을 체결한 개공의를 거기서는 힌트가 배제가 동그라미죠. 배제한 다음에 직접 계약한 거 맞죠? 칠판 보세요. 자 배제하고 계약했다는 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있는 C가 B 발견했어요? 안 발견했어요? 발견했죠? 그러면 이제 셋이 모여서 뭘 쓰면 돼요? 요거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침 11시에 모였어요. 셋이서. 그런데 여기 있는 개공이가 A하고 B한테 그랬대요. 자 고객님들 커피 한 잔씩 하실래요? 어이 좋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커피를 잠깐 사러 길 건너 EDI에 갔다 온 거야. 근데 EDI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A가 B한테 그래요. 자 선생님 네, 그 2억 9,500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뭐 이 정도면 살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B는 A한테 그럼 당신이 2억 9,500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자 여기는 A가 B한테 하는 말. 그러면 저기 사장님 오시면 제가 사장한테 얘기할게요. 한 이틀만 더 생각해 본다고. 남편하고 더 상의해 본다고. 하고 틀을 테니까 내일 저 건너편 저기 법무사무실 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날 째려보지 말고 뭐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커피 딱 대접하고 오면 A가 하는 말. 자 사장님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요새 지금 집값 계속 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성급한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남편하고 한 이틀만 더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파토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해보겠던데 생각하지 마. 커피 먹었으니까 빨리 찍고 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그거 알았다 그랬지. 그 개공이도 바보가 아닌 이상 느낌이 싸하다는 느낌은 들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이상하다 요거 계약 다 해놓고서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며칠 있다가 확인해 보니까 이 집 팔렸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겠죠. 등기부 띄워보면 소유자가 일로 넘어갔잖아. 그것도 자기가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명의가 넘어갔다는 거 알게 되겠죠. 등기부 띄면 나오거든요. 그 순간 여기 있는 A는 자 C는 A에게 연락해서 위약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너하고 무슨 전속을 했어? 할까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서 두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소송해도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작성해 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이신데 C한테 가서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하면서 C가 여러분한테 그럼 도장 하나 찍으라고. 딴 데 딴짓거리 하면 내가 위약금 받으려고 도장 찍고 가라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찍고 가요? 이런 건 안 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이사 다녀봐도 일반 중개계약으로 온 사방 쑤시는 거는 해도 전속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시험 문제는 일반 중개계약이 안 나오고 맨날 전속 중개계약이 나와. 그래서 실무하고 시험 공부하고는 달라요. 이해 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벽수도를 애웠기 때문에 돈 번 거죠. 응? 이거하고 돈 번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격증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두째 줄 끝에. 자, 박스 안에 니은에 자 전속을 체결한 개공의를 배제하고 계약한 거 맞죠? 그럼 여러분이 개공이라고 생각해봐. 화딱지 안 나겠어요? 아 진짜 저 사람들 진짜 심하구나. 내가 끝까지 갈 거야 아주 그냥 위약금. 이렇게 위약금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밑에 시험 문제 동그라미 2번이 굵은 글씨 있죠.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라고 써 있어요. 범위 안에서 자 무슨 비용을 지불해요? 소요된 비용, 사용한 비용,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데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어떤 발견한 상대방?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밑줄. 자, 셋째 줄 끝에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의뢰인이 어떤 상대방?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에는 굵은 글씨 첫째 줄 5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줘요? 위약금을 줘요? 소요된 비용을 준다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좀 보시죠. 자, 아주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A가 자, C하고 지금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했죠? 그래서 믿고 기다렸어. 석 달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집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해갖고 이제 오늘 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학원에 오니까 옆에 갑이라고 하는 옆에 동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료가 A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 오늘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그자 여기 있는 A가 이제 학원 친구 동료인 갑에게 친구야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집을 좀 내놨거든. 그래서 내가 전속까지 체결해서 내놨는데 도대체 집이 안 팔린다. 속상해 죽겠다 아주 그랬더니 여기 있는 학원 동료가 A한테 야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남편하고 갈게. 니네 집 한 번만 좀 보여줘. 안 그래도 이번에 집 하나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 야 와 저녁 먹고 밥 보고 가. 해서 했는데 이만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갑이라는 학원 동료는요. C라는 개공이가 직접 발견해 준 거예요. A가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그럼 스스로 발견한 거니까 이때 A하고 갑하고 계약한 거는 위약을 한 건 아니잖아. 만약에 이게 위약이라고 한다라면 A가 학원에 왔는데 얼굴이 안 좋으니까 갑이 물어봤을 때 친구야 너 얼굴이 왜 그래? A가 하는 말 미안한데 나 말을 못해. 왜? 말해봐. 전속중개 계약 중이야. 말해봐. 안 돼. 전속이야. 위약이야. 그럼 말해도 돼.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뭐가 위약이야. 그리고 학원에 와서 친구하고 얘기하다 집 팔 수도 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위약금은 아니고 개공이가 봐봐요. 아까 정보 공개할 때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광고를 했다면 들어간 돈이 있을까요? 들어간 돈이 없을까요? 그러면 직접 팔았다 하더라도 개공이가 쓴 돈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광고비 쓴 거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거는 네 돈으로 썼다고 생각해라. 나는 모른다. 그럼 그건 좀 과하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 나온다면 50만 원 안에서 쓴 돈 정도는 줘라. 이렇게 법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50%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알아두십시오. 자, 밑에 유효기간하고 제재 이런 건 참고하시고요. 자, 2교시 마지막 요 정보망까지 얘기하고 잠깐 쉽시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그냥 시큰둥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돈 내고 보는 유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실 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교양으로 다 한 문제 냅니다. 자, 오른쪽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45페이지 큰 번호 2번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고 나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페이지 맨 밑에 지정 요건이 있나 봐봐요. 있어요? 자, 정보사업자 될 거 아니니까 교양으로 보세요. 자, 정보망에 가입 이용한 개공이 수가 전국적으로 몇 명?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이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돼요. 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정보사업자 몇 명 확보하래요? 1명, 공인중개사 1명,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맨 끝에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런 요건들을 충족시켜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을 신청하게 돼요.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면 교재 정가운데 동그라미 2번, 그거 체킹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지정 및 지정서 교부 보여요? 자,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30일이라는 숫자 꼭 기억. 자, 하나만 더하고 그냥 이 파트는 기초 때는 편안하게 보십시오. 자, 바로 밑에 파란 글씨 3번 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 제정 및 승인 있죠. 요게 요번 30회 시험에도 또 나왔는데 딱 지문 하나 나왔어. 뭐가 나왔나 보세요. 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정보사업자가 이 망을 운영한다면 서버비도 들어가고 등등등등 들어가요. 그럼 이거 개공이들이 이용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 무료 사이트일까 유료 사이트일까? 유료지. 아니 무료면 이 사람 뭐 흑파자 장사하나?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유료 사이트니까 얼마를 받고 그런 게 운영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 규정을 정해서 자, 첫째 줄 끝에 몇 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정보망 이용 정보 제공 방법 등 운영 규정을 정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으라고 써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아까 30이라는 숫자도 있고 밑에 3월이라고 하는 숫자도 있잖아요. 30은 뭐가 30이에요? 지정서를 교부받는 거. 그 다음에 뭐가 3월이에요? 운영 규정에 승인을 받는 건 3월이니까 그 30과 3월 갖고 이제 장난치는 문제들. 이번 30회 때 또 나왔어요. 그 3월 숫자. 이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나머지는 이번 기초 강의 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자, 절대적으로 여기 있는 중개계약의 뜻은 알아야 돼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제가 이거 물어볼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잠깐만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이 얘기하고 나갈게요. 자, 48페이지 보면 자, 이제 잠시 후에 3교시 때 나갈 부분인데 자, 금지행위라고 써 있죠. 거기도 봐봐. 2019년도 8월 20 개정이죠. 이게 또 작년 교재와 올해 교재가 달라. 근데 그 중에 잘 봐요. 금지행위에서 박스 안에 1번부터 9번까지 있나요? 8번, 9번 별표 3개씩. 이 두 개가 이제 올해 신설. 그 다음 쭉 내려가면 맨 밑에 파란 글씨 2번. 누구든지 시세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자, 개공이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써 있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1번부터 오른쪽에 5번까지 보여요. 요거는 전면신설. 전면신설. 그래서 올해 그 두 부분이 신설된 거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거기 좀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잠깐 이따 들어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